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연휴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오랜만에 또 이런 날 우리가 또 쉴 수 있을 때 좀 쉬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좀 에너지 보충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또 이제 휴장 이후에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장도 조금 부실하게 마감이 되어버렸죠. 다우 같은 경우 0.48%대, 나스닥 0.9%대, S&P 0.9%대 일제히 하락 마감을 좀 보였고, 유럽국들도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좀 약세 모습을 띠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변동성, 경계감 속 하락,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모습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이제 20일, 22일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FOMC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11월, 12월 이렇게 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말에 테이퍼링을 시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증시의 대부분에 좀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80%, 90%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키울 수는 있겠지만 저걸로 막 전체적인 시장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넘겨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또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접종이 62%대, 완전 접종이 53%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백신을 지금 아직 접종을 다 받지 못한, 1회도 접종을 받지 못한 30에서 40% 여기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급증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다 보면은 중증도 환자도 비율로 따지면은 그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존 대비해서 늘어나는 수치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증도 환자를 포함한 확진자 수 추이가 다시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또 계절적인 부분도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겠죠. 지금 추세가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꺾여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제는 셀트리온도 어제 또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정식적으로 이제 레키로나주 품목 허가 받았다라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슬슬 하나씩 이렇게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되고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이 꺾여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나 경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확진자 추이가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경기가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회복 국면에 가고 있고, 계속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나타났던 고용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우려감들에 대한 근거와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대부분 한 60에서 70% 가까이는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솔직히 아니다. 아직까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 회복 국면에 놓여져 있고 고용도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저시급 같은 개념이죠. 최저시급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정부에서 니네 빨리 시급 올려버려 서 그냥 때려버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을 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도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급보다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완전 여유있게 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는 좀 넘겼다 싶을 정도로 잘 이렇게 대응을 해왔는데,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측에서는 또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임금을 올려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임금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업들이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계속 성장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한 60, 70%는 보통 의견을 좀 내놓고 있고, 한 30% 정도는 지금 당장의 그런 내용들도 솔직히 부진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온 게 뭐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지금 헝다그룹 해가지고 막 350조 규모라고 합니까? 헝다그룹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룹,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중국판 리먼 사태냐, 빚이 350조 원, 헝다그룹 파산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뭐 파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하지만, IMF 때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막 숨기다가 갑자기 또 결국에 국제 금융기관에 구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기사가 떴었죠, IMF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말씀드릴 때 중국은 좀 이렇게 꺾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에 달려오던 그 경제성장 추이가 살짝 꺾임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미국은 경기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방향성은 기존 그 방향성 그대로 왔다. 하지만 중국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이런 게 지금 터져버린 거죠. 미국도 사실은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부동산 지금 굉장히 폭증, 한국도 폭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당 내용들은 어찌됐건 또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수류탄을 던질 생각은 없는데, 수류탄 여러분 남성분들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여러분들 핀 있잖아요, 안전고리 핀. 수류탄의 안전고리 핀을 뽑아서 이 손만, 이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만 잡고서 손으로 잡고서 놓치지만 않으면 수류탄이 터지진 않잖아요. 고리는 뺀 거야. 고리는 지금 빼놨어요. 언제 터져도 터치려면 터칠 수는 있어. 손만 살짝 잘못 딱 놔도 이게 열리면서 이제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긴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걸 잠궈버리면은 또 선택권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폭탄이 지금 터질려면 터질 수는 있는데 선택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이미 수류탄이 손을 딱 떼서 던져진 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빵 터져요. 그거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이미 놓여진 거예요. 그거는 물을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지금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터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약간 지금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공감 못 하실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약에 막말로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막말로 진짜 미국이 뭐 중국도 지금 부동산발해서 리스크가 생겼지만 미국도 무슨 리스크가 생길지는 솔직히 몰라요.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게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거, 결국에 돈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던 거에 대한 이 부채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리스크가 덜한 게 뭐예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일부 진짜 조금 좀 규모가 작은, 이 GDP 규모가 작은 신흥국들은 이미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돈의 가치가 아예 그냥 다 소멸된 국가들도 실제로 있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지 않아요. 물건으로 물건을 교환합니다.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고 다녀요. 이걸 뭘 주냐, 이거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면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돈을 진짜 바닥에 버리고 다녀요. 그런 상황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고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늘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어쨌든 시장에 대한 브리핑 한번 좀 드리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자꾸 제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앞으로 뭐 안 된다, 잘못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가 항상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보일 때는 거기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강하게 탕 실리는 이런 시점, 조금 요때 기준을 말고 점점 거래가 더 실렸잖아요. 잘 보세요. 자, 꼭대기 가서 거래가 더 실리기 시작해요. 맞죠?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또 분석을 해. 액면 분할 이거 제외하고 나서, 액면 분할 이틀 제외하고 나면은 거래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좋은 현상이야, 괜찮은 현상이야, 더 갈 수 있는 거야. 앞전 대비해서 거래가 더 커지는 경우는 더 쫓아 사야 된다고 배웠어라는 잘못된 그런, 그쵸? 여러분들의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에서 보고 배우거나 유튜브에서 그냥 딱 이런 기술적인 아주 그냥 기초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주가는 많이 또 곤두박질 쳤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17만 3천에서 12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럼 하락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락의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그냥 단순 차익 실현 정도로 볼 수 있었고, 이날은 공매도가 좀 많기도 많았고, 공매도로 인해서 뺀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공매도를 같이 퍼부은 상황이었고, 근데 비슷한 길이의 음봉이 두 개가 있는데 이날은 뭐예요? 플랫폼 규제 이슈 때문에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이게 터지기 한 달 전부터 이슈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게임이라든지 기타 다른 플랫폼에 대한 규제들도 계속 있었고, 그냥 이번에 이런 하락은 무턱대고 그냥 사지 마라.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슈가 어떻게 얼만큼 사이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122,000원, 125,000원 라인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노려서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구간에서 봤을 때 또다시 뭔가 이슈가, 노이즈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NC소프트 같은 그림으로 가버린다. 조심하셔라. 이런 그림으로 결국 가버려. NC소프트 계속 그러니까 주주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에 게임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 NC소프트 저는 이거 매수 글쎄요, 저라면은 이런 내용이라면 솔직히 한 발 물러서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손절하세요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좀 물러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날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을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개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뭡니까, 국감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된단 말이야. 가서 질의응답만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부 뭐 꽃배달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사업들은 그냥 이제 사실 매출의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아직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 짜잘한 것들과 지금 정부에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자꾸 뭔가 이거를 헐뜯고 하는 내용들, 거기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철저한 액션을 좀 취해놓고 3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데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천억이라는 돈이 큰 돈은 큰 돈인데, 과연 정말 카카오가 갖고 있는 생태계 내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3천억 기금이라는 거는 글쎄요, 그걸로 뭐, 그러니까 뭔가에 때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한 액션이 있고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큰 돈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처럼 3천억을 자영업자들한테 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그들을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어요. 카카오 시총이 지금 몸뚱이가 얼마인데 뭐 3천억 정도 수준이면은,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5년이죠. 5년 정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좀 취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일 때는 정치적 관련해가지고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은 결국에 시간을 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 해서 뭐 홍땡 누구씨 뭐 윤땡씨 해가지고 나와서 뭐 무슨 발언하면 관련 좀 움직이고, 이게 뭐 사실 정치 테마 트렌디하게 그냥 우리 보통 통상 매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적으로 뭔가 헐뜯기 시작하면서 이거 니네 잘못됐어, 국감 나와 뭐해,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요 사실 대선을 좀 지나서, 아니면 대선의 시기가 거의 도래했을 때라든지 이런 토론을 한참 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가지고 그 시기가 지났을 때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대선 때마다 있는 일이에요, 이런 유형들이.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을 헐뜯고 또 뜯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타겟이 이번에는 카카오가 물론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독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뭐 규제에 대한 뭐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정치적인 부분의 개입이 사실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은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가 좀 해소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이즈가 해소되는 시기가 어쨌든 정치적 발언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게 해소가 되면, 그럼 그 정치적인 이벤트는 뭐예요? 대선이잖아요. 그럼 대선 시기가 거의 근접했을 때, 혹은 그때쯤 분위기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는
데미지를 입은 부분이 아직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더 펼쳐가고자 하는 생태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만큼의 우리는 몸집을 부풀리고 싶던 거를 조금은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밖에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요만큼의 데미지는 입을 수 있지만, 이미 카카오가 열심히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성장 추이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시기의 반등적인 부분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뭔가 그냥 싸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지금 좀 많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주목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에 단타 공격적 패턴은 시장이 조금 또 부실하기도 했고, 한신기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요거는 좀 대응의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웰크론한테는 시세가 좀 밀려버려서 이게 소형주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쉽게 됐지만 5,000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눌려봐야 뭐 한 4,500원까지인데 5,200원, 5,250원에서 4,500원대까지 빠지면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에서 그냥 손절을 해버린 상황이고, 반등이 여전히 있어요.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또 하락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도 처리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찌라시성 이슈가 떴어요. 삼성SDI 영상을 좀 올려드렸지만, 일진머티리얼즈, 일진하이솔루스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사실 없다라고 밝히면서 일진그룹에 대해서 지금 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의 조사사국 팀 꾸려가지고 이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결국에 또 밝혔어요. 요즘에 이거 자꾸 찌라시 이렇게 나오는데, 찌라시도 이렇게 뭐 심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있어 보이게 써요. 글들을 막 주룩주룩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쓰는데, 이거 진짜 만약에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죠. 진짠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찌라시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진짜 거래정지까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국세청 일진그룹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했나, 검찰 특수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를 한다, 일진그룹 3년 만에 또다시 특별 세무조사 받아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글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적어주고 이런 상황이면 이거 주가가 반응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어제 일진머티리얼즈나 일진하이솔루스나 계속 또 눌러 앉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삼성 SDI도 뭐 분할한다고 해서 주렁주렁 글을 엄청나게 써대가지고 장중에 이때 당시에 5.3%까지 뺐는데, 이거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이런 거는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로 저렇게 자꾸 저런 기사들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진짜 사실이 아닌 내용들,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찌라시를 하는 사람들도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런 특정 불특정 주체들은 이거는 정부에서 제재를 안 가합니까? 이걸로 인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시가총액 증발하는 거, 이런 거는 관리 안 해요? 이런 거를 처벌을 해야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기업들도 다 보면은 뭐 툭하면 사실무근이라는 이슈 뜨고, 풍문 보도 해명 공시 계속 올라오고, 공시를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역으로다가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금융시장 내 이 생태계를 갖다가 저렇게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특정 주체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 저런 제재가 얼마 안 되니까는 진짜 막말로 뒷돈 받아먹고서 그거 돈 좀 받아먹으면은 차라리 그거 벌금 물고 뭐 내가 밥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지금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뭐 부자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주식을 갖다가 막 말도 안 되는 뭐 수백억 수천억 원 사기를 해먹고서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 새고랑 차고서 좀 앉아있다가 나와도 돈을 다 숨겨놓으면은 뱉을 거 뱉어도 나와도 남들보다 충분히 다 먹고 살잖아요. 해야 될 건 확실하게 좀 하자고. 응? 아니다 싶은 거 엄격하게 하고 해야 돼. 잘못된 걸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처벌을 덜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걸 두 번 다시 못하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이 그렇진 않지만 되게 보면은 처벌이 좀 약해요. 이상하게. 저기 뭡니까? 지금 대선 또 시즌이긴 하니까 저기 누구죠? 땡님께서 그분께서 그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뭐 또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형제도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무기징역 받은 뭐 살인자들, 연쇄살인마들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는 깜빵에서도 깽판 부리고 다니고 깡빵에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고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죄 짓고 나온 사람들 이번에 전자발찌 차고 나와가지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다 풀러가지고 또 2차 3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 형량이 낮으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뿌리를 다 뽑아버리게 하라고요. 우리 학창시절에 안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을 하거나 혼날 일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으면은 두 번 맞기 싫으니까 눈치를 보면서라도 뭐라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잠깐 갔다 와버리면 더 잘 살아, 더 편하게 살아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 꼭 이 지금 주식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걸 떠나서라도 참 보면은 그래요. 세금 열심히 내고 하면 뭐 하냐고. 진짜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저도 방송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참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진짜 엄격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진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를 내서 진짜 막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뭐 질환이 있고 음주운전이라서 형량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형량이 무거워야지.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거를 더 저기 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음주운전인 것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그 무의식적에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서 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관한 것만 처벌을 하고 사망에 대한 거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우리 가족에 그런 피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대선에 뭐 누구를 뽑아라 이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막 엄청 그렇게 관심은 솔직히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막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내용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거 이렇게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뭔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 사람들도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해서는 안 될 상황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법적인 가이드를 벗어난 거는 그건 본인 감량이에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당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합니까? 음주운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주운전이라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유치원들도 알아요. 근데 그거 음주운전을 해서 선처를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놓고서 선처를 바란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도 제가 봤을 때 자꾸 이런 찌라시성 이슈들, 그렇게 크게 제재나 규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리고 진짜 실제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어서 저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금 뭐 무조건 조사를 받는다라는 내용보다도 받을 수도 있다, 조사팀을 꾸리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뜨고, 이거 여기서 세무적으로 관련해가지고 뭐가 발생이 돼서 거래 정지되고 만약에 잘못돼서 이제 뭐 걸리면,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사실 허위 사실이다,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슈가 또 나오긴 나왔지만, 해명을 했지만, 그 이슈가 바로 나오기 전 사이만 하더라도 날아가는 증발하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될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라는 거잖아요. 참 진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좀 강하게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얼마나 또 전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영상도 많이 안 보긴 하지만, 그죠? 잘 봐봐야 뭐 조회수가 한 10,000명 남짓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좋은 연휴 시작 날부터 큰 소리를 좀 쳤는데 좀 더 많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좀 건전한 상황, 안 그래도 공매도와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죽겠고, 메이저 주체들 외국인 기관들하고 다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무 힘도 없는 이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지지고 뽑고 저렇게 흔들어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기사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고 공시가 떠야 알 수 있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개인 투자자들을 참 씨를 말라버리는 이 상황들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금감원 포함해서 금융당국에서도 제재를 좀 강하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연휴라서 사실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미국장이 다음에 이제 또 돌아가면은 미국장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또 어떤 내용들을,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추천주를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제가 떠들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한 브리핑을 좀 드릴 건데, 솔브레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솔브레인 관심 종목이 좀 넣어두시고, 요거에 대한 이제 왜 근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연휴에도. 그리고 추천주 리뷰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화학 뭐 철강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학, 저는 이제 VIP님들께 이런 쪽으로 세팅을 좀 미리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도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보시면은 이게 수익을 또 챙겨가지고, 그죠? CS건설도 우리가 이미 수익을 또 챙긴 종목이고, 롯데케미칼 보시면은 뭐 20만원대, 80만원대, 15주 매도 8만원 수익 보셨다. 이렇게 해서 또 감사 인사를 올려주시고 계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시면은 뭐 12%대 190만원 가까이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계시고, CS건설, 이수화학, 그죠? 이수화학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죠? 전고체에서 얘기 막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또 잘 챙겨가고 있어요.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게끔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연휴에도 상관없으니까요. 연휴에 여러분들께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벤트밖에 없지 않나. 이벤트를 최근에 바로 하다가 종료를 했는데, 연휴에도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요런 거는 제가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간만 이벤트 다시 좀 열어드릴게요. 너무 자주 연달한 느낌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글쎄요, 뭐 이제 10월달 넘어들어서 가지고는 이벤트 횟수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그리고 여기 기존 60일에 60일이면 120일이죠. 제가 요거를 오타가 났는데 총 120일입니다. 120일 이용하시는데 77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010-2291-2353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연휴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편하신 시간 맞춰가지고 상담 도와드리고 통화 도와드리고 가입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시장에 대한 것과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의견들 참고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